예, 오늘 뉴스톱 10은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그래픽 새롭게 좀 바꿔봤는데 여러분들 반응도 좀 궁금합니다. 2위 어대한의 당원 모욕, 피고인 대통령 여론은 2위와 5위를 지금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주면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시작이 됩니다. 바꿔 말하면 한동훈 전 위원장 공식 등판 시기도 대략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걸 뜻할 텐데요. 한동훈 대세론이 쭉 휩쓸고 갔을 때 이렇다 할 반응이 없었던 친윤계. 그런데 어제 오늘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한 마지막 견제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우리 내부에서 궁중, 암투나 합종 연행하듯이 사극 찍고 삼국지 정치하지 말자는 겁니다. 사극은 어차피 늘 최수종 씨 거고 제갈령은 결국 졌습니다. 우리가 할 일을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서 몸살이지 말고 하자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당은 당에 많은 이제 지도자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자유롭게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원들의 심판을 받는 분위기가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한쪽으로 쏠려서 이렇게 온통 전당대회가 우리 한동훈 전 위원장의 출마 여부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쏠려가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고 본인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판단하실 문제죠. 이번 주가 아마 그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불출마 종용을 위한 다리몽둥이 부러뜨리기 공작이 제일 강한 시기일 겁니다. 이번 주가 공작의 마지막일 거다라는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조금 전에 여의도 국민의힘으로부터 들어온 속보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예, 보시는 그대로 국민의힘이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 날짜가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7월 23일, 7월 셋째 주 화요일쯤 될 텐데 23일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50%를 넘는 득표자가 없으면 28일 결선을 치르는데요. 후보자 등록은 6월 24일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이틀간 진행이 됩니다. 24, 25 이틀간 진행이 되고 전당대회 선거 기간은 6월 26일 그러니까 거의 한 열흘 정도 남은 열흘 뒤부터 7월 23일까지 쭉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속보로 바로 만나볼까요? 7월 23일, 7월 23일입니다. 전당대회 날짜가 최종적으로 잡혔어요. 원래 7월 25일, 7월 23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국민의힘의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7월 23일로 확정이 됐고요.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그런 후보가 없을 경우는 28일에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이게 오늘 있었던 얘기의 핵심입니다. 이제 조금씩 긴장감이 높아지고 국민의힘도 본격적인 전당대회 모드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 연장선이겠죠,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 화면을 만나볼 텐데 친윤의 핵심인 이철규 의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겨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건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 아니냐. 이걸 당원들을 모욕하는 거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 했던 이야기도 아니고 언론들이 이제 여러 가지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한동훈 전 위원장의 어떤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들을 겨냥을 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어대한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거를 당원에 대한 모욕이다. 이게 왜 모욕이 되는 건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상황을 어떤 이 짧은 단어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 좀 전에 아마 인터뷰에서 이철규 의원은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자유롭게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원들의 심판을 받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좋겠습니다. 예.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난해로 한번 돌아가 보죠. 지난해 전당대회 어떻게 됐습니까? 자연스럽게 나와서 경쟁하는 구도였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당시에 다 기억하시겠지만 김기현 전 대표를 옹립하기 위해서 당시에 안철수 의원에게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는 이야기, 나경원 의원에게 대해서 주저앉히는 그런 역할들, 연판장 당시에 의원들 40명인가요? 초선들 다 돌려서 불출마 권유했지 않습니까? 그게 자유로운 분위기였던가요? 자, 그때 사실상 앞장섰던 분이 누구죠? 바로 지금 말씀하신 이철규 의원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런데 이제 와서는 이번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좀 자유로운 분위기 만들어야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최근에 어떤 언론사에서 이 기사를 게재했다가 내린 그 기사를 토대로 해서
뭔가 또 색깔론을 제기하는 그런 한동훈 전 위원장이 좌파에서 온 사람들과 뭐 친하게 지낸다는 등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결국은 이것저것 해봐도 안 되니까 결국 이제 한 전 위원장의 출마를 앞두고 결국 마지막 카드로 결국 이제 색깔론을 불러일으켜서 어떤 이 항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선 자유롭게 만드는 분위기면 저는 이철규 의원이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예. 이거야말로 어떤 친윤들의 전당대회에 개입하고자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아니냐 이런 전반적인 기류 아까 잠깐만 지나갔던 자막을 다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당원들을 모욕하는 거다. 이거 전당대회 투표해보고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그럼 뚜껑 한번 열어볼까요? 일단 미리 구자영 차장님. 네. 여론조사 하나가 오늘 공개가 됐는데 이철규 의원, 친윤 핵심의 이철규 의원은 뚜껑 열어보면 모두 다 한동훈 전 위원장을 찍진 않을 거다라는 취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일단 뭐 8대2인가요? 룰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봤을 땐 유승민 6, 한동훈 59, 안철수 7, 나경원 10, 원희룡 11. 이철규 의원의 분석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듯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어대한이라는 말이 아주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봤을 때는 59%.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 가까이가 차기 당대표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꼽고 있다는 점은 지금 이번 전당대회 룰이 당원 80% 그리고 20%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입니다만 일반 국민 중에서도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 20%를 반영하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만약 출마한다라면 당선이 굉장히 유력한 상황이다. 이런 지표가 오늘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자영 차장님 개인적으로 이철규 의원 뭐 이런 여론조사 당연히 봤을 텐데 막판까지 뭐 이준석 의원의 굳이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한동훈 전 위원장 견제하는 심리는 어대한 당원들의 모욕이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네.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고 누가 출마할지도 결정이 안 됐는데 이미 모든 투표가 끝난 것처럼 한동훈 위원장이 차기 당대표가 된 것처럼 얘기하는 것. 이것은 사실과 다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총선을 이끌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한동훈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100석 이상을 얻었다. 한동훈 때문에 총선에서 졌다. 이런 평가보다는 한동훈이 있어서 그래도 개헌 저지선은 확보했다. 이런 여론이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 상당수 있고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총선 패배, 총선에서는 좋지 않은 성적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당대회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온다라면 지지하겠다. 이렇게 응답한 이 당원 그리고 지지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철규 의원은 말씀은 원론적으로는 맞지만 사실과는 조금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보면 사실은 빨간색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과반이 넘고요. 지지율이. 뭐 다만 8대2로 섞는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29, 27 유승민 의원과 팽팽한 수치긴 한데 여기에 뭐 잠시 뒤에 만나보겠지만 안철수 의원이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수치를 빼면 또 어떻게 바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어대한.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이거 당원을 모욕하는 거다. 이것 말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잠깐 전해드린 바시피 일부 친윤 의원들 사이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사상이 검증이 안 됐다. 뭐 시쳇말로 강남 좌파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지난 주말부터 터져 나왔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기사는 삭제돼 있는 상태지만 진중권, 김경률 뭐 두 사람이 한동훈 전 위원장의 자문그룹 아니냐 이런 기사까지 나왔었다 지워졌는데요. 오늘 저희 정치 시그널에 출연한 신지호 전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지호 의원님을 비롯해서 진중권 교수, 김경률 회계사 이런 분이 뭐 한동훈 전 위원장의 자문그룹이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자문그룹인가요? 그룹이라는 건 없습니다. 제가 거기 나온 진중권 교수, 김경률 회계사와 함께 뭐 한동훈 위원장의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
명백한 오보입니다. 제가 뭐 진중권 교수도 잘 알고 김경률 회계사도 잘 알고 그러는데 그분들과 같이 어울려서 심지어 그 기사를 가지고 뭐 텔레그램 단톡방을 그 거기에 거론된 세 사람 저 포함해서 그 한동훈 위원장 뭐 넷이서 뭐 단톡방을 만들어서 뭘 한다 뭐 이런 억측까지 나오고 있는데 100% 오보. 제 모든 걸 걸고 다 예.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동훈 전 위원장. 당사자인 신지호 전 의원도 본인 자문그룹 아니다 오늘 정식 시그널에 출연해서 바로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명을 했고요. 실제로 저도 궁금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 측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저 기사가 지워지긴 했지만 자문그룹 실체 있는지. 그랬더니 김경률, 진중권 두 사람 자문그룹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선을 그었고요. 이현정 의원님. 네. 뭐 신지호 전 의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임명되기 전에 김경률 회계사 영입했던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이철규 의원 아닌가 뭐 이런 바로 역공까지 폈는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친윤들이 뭐 김경률, 진중권 뭐 이런 인물들을 거론하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근데 한번 냉정하게 한번 보시죠. 진중권 교수와 김경률 회계사가 좌파인가요? 이재명 대표 이쪽 민주당 지지자들인가요? 그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어땠는지. 당시에 조국 이 흑서팀 관련돼서 당시에 진중권 그다음에 김경률 이 두 분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마 이 국민의힘 쪽 사람들은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비대위원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런 분들을 좌파라고 그러면 그럼 국민의힘 도대체 누구하고 함께 하죠? 누가 함께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정말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지금 와서 한 사람이라도 더 플러스를 해야 될 그런 처지가 있는 게 국민의힘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저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에 대항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마저도 다 좌파라고 그러면서 서로 거리를 둔다고 그러면 예. 도대체 그럼 과연 누구하고 함께 하겠다는 건지 저는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런 걸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히려 정말 더 늘리고 사실은 이번 총선 패배의 가장 저는 결정적 원인이 결국은 지난 대선 때 했던 이 대선 선거연대 이게 깨졌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패배했다고 봅니다. 당시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 당시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검찰 출신에 와서 예. 기존 보수뿐만 아니라 이렇게 당시에 이제 조국 전 장관을 비판했던 이런 분들까지 다 포괄해서 대선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0.73%나 이겼잖아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분들을 다 내쫓고 그럼 뭘 하겠다는 거죠? 그 사상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누가 검증합니까? 도대체 무슨 사상을 검증한다는 건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일부 보도가 있었습니다만은 예. 박영선 전 장관과 그다음에 양정철 전 비서관을 비서실장과 총리로 세우겠다 그러는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좌파인가요? 이 두 사람을 기용하는 것이? 그러니까 스스로가 지금 원칙에 맞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든 간에 이 진영을 넓혀야 되는 것들이 중요한 임무인데 예전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노무현 대통령 좋아한다 그러면 그것도 그럼 좌파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지금 어떤 한동훈 전 위원장을 맡겠다는 이런 행동은 이게 아주 고리타분한 색깔론을 또 들고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도대체 이분들이 누군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사실 국민의힘이 다시 국민들의 사랑받게 하는 그런 정당으로 가는 데 있어서 예. 정말 방해가 되는 그런 요소다. 저는 그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김경률, 진중권 두 사람이 한동훈 전 위원장의 이른바 자문그룹 그러니까 두 사람의 과거 진보 진영에 몸담았던 걸 문제 삼아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보수가 아니라 뭐 진보 좌파 아니냐, 강남 좌파 아니냐는 취지 얘기. 뭐 같이 일하지도 않고 실제로 그런 기사도 삭제됐기 때문에 일단 팩트 체크 차원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 측에게 제가 직접 물어봤더니 사실과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시는 그대로 사실도 아니고 전혀 다르다. 그 저희 뉴스탑10 첫 출연하신 강성필 부위원장님 다음 화면을 볼게요.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 뉴스탑10에서 일부 여당 중진 누군지도 알 수 없는데 비대위원장은 몰라도 당대표는 사상 검증. 그러니까 뭔가 한동훈 전 위원장의 지금 대세론 어대안이 있으니까 보수가 아니다는 취지의 뭐 일부 유튜버인가요? 친윤 뭐 이런저런 얘기를 상대당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일단 확실히 우리 이현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 총선에서도 예. 사실 민주당 인사였던 이상민 의원 영입했지 않습니까? 예. 또 김영주 의원 영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는 이상민 의원을 중심으로 또 의석을 늘릴 것이다. 또 영등포도 김영주 의원을 중심으로 또 의석을 가져올 것이다. 그렇게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선거운동 했잖아요.
뭐 물론 결과는 안 좋았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이 당원들이 보기에 과연 어떻게 느낄까. 예.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공격하는 건 좋지만 예. 차라리 저는 정책적으로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실과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당장 눈앞에 국민의힘이 놓여진 원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물음과 거기에 대한 공격과 수비가 이루어져야지 예. 사상 검증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너무 철진한 이야기인 것 같다 이렇게 들립니다. 글쎄요. 이제 전당대회 등록 한동훈 전 위원장 거의 대략 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 친윤의 견제라고 할 거예요. 물론 일단 흐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눈에 띄는 발언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검찰 중간 간부에 불과하던 사람 법무부 장관 시켜줬다 이렇게 사실상 깎아내린 취지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민주당 의원들 5년 전 국감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을 가리켜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자, 우리 한동훈 부장님에게는 편견이 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옆에 계신 조상준 부장님이 제가 국방위 할 때 방사청에 계셨는데 워낙 칭찬을 많이 하셔서 최고의 검사라 그러셔가지고 그런 편견이 좀 있습니다. 여전히. 수사를 하라 말라 하지 않았다고? 수사들 다 하라고 내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안 나오도록 수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한동훈 부장 정도 되면? 최고의 검사인데? 당시 일부긴 합니다만 민주당 사람들이 최고의 검사라고 한동훈 전 위원장을 치켜 세웠던 과거 국감 장면 오랜만에 보고 왔는데요. 조기현 변호사님, 법률가시잖아요. 실제로 윤 대통령이 단순히 검찰의 중간 간부에 불과했던 한동훈 전 위원장을 발탁해서 장관 시켜줘서 정권 줬는데 이게 뭐냐? 중간 간부에 불과하다는 표현은 동의하세요? 동의하기 어렵죠. 누가 봐도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 정권 출범 초기부터 해서 이 정권의 황태자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보다 신뢰하는 인물이었고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을 했고 또 사실상 대통령의 뜻에 의해서 여당의 비대위원장, 당 대표로서 총선을 지휘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대통령의 뜻에 따라 대통령의 뜻을 당에 관철하기 위해서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또 그만큼 신뢰하는 분이고요. 지금에 와가지고 그렇게 폄훼하는 것은 관계가 악화된 이후에 둘 간의 지금의 어떤 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것뿐이지 실제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위원장을 누구보다 신뢰했고 가장 유능한 검사이자 후배로 보고 있었다고 보는 게 맞을 텐데 예. 전당대회 국면에서 둘 간의 어떤 불신이 어느 정도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절대로 검찰 중간 간부 정도로 생각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오히려 그 이상 만약에 당 대표가 될 경우에 실제 윤석열 대통령 남은 3년의 임기를 걱정하는 수준에 있기 때문에 저런 표현으로서 폄하하고 그래서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반부패 부장도 했고 법무부 장관 전에는 단순한 검찰 중간반부 아니었냐. 장관 시켜줬더니 뭔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올 만한 발언을 오늘 이철규 의원이 전당대회 한동훈 전 위원장 등판을 앞두고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 의미들, 정책 해석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구정 차장님, 화면을 좀 같이 보실까요? 네. 대통령 분명히 이건 원론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전당대회 개입 안 한다고 했어요. 친윤의 핵심 이철규 의원 어대하는 당원들 모욕이고 뚜껑 열어봐야 된다. 그런데 최근에 바로 전직 당대표였던 김기현 의원도 참전을 해서 아니 법무부 장관 때도 이재명 대표 제대로 사법 처리 못해서 문제였고 비대위원장 시절에도 한동훈 전 위원장이 총선 승리 못 이끌었는데 김기현 의원은 2번의 실패를 강조하면서 당대표 얘기했거든요. 김기현 의원의 참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친윤이 지고 친한이 뜨는 이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지난번 비대위원장을 수락했을 때만 하더라도 한동훈 위원장은 임시직이었습니다. 임기 6개월에 불과했고 이 비상대책위원장은 그 임시직에 비유할 수 있다라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해서 당대표에 당선이 된다라면 예. 임기 2년의 정규직 당대표가 되는 겁니다. 정규직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친윤 입장에서 볼 때는 앞으로 대통령 임기는 3년이나 남아서 당 내에서 주류로서 행세를 해야 되는데 예. 만약에 한동훈 당대표가 되면 친윤은 지고 친한이 뜨게 되고 그리고 총선의 구원투수였던 사람이 차기 대선에
선발 투수로 당대표로 이 당권을 쥐는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친윤 인사들 그리고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이 국민의힘 특히 여권 내에 있는 인사들이 모두가 일관되게 한동훈 때리게 나서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당대표 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친윤 시대가 마감되고 친한 시대가 열린다 이렇게 보고 있는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예. 뭐 길을 쓰고라도 이 한동훈 위원장의 출마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다. 뭐 이런 관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김기현 의원도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고 모르겠어요. 그때 김기현 의원이 등판했다가 일부 누리꾼들이 본인 당대표 그렇게 스스로 뒷마무리가 좋지 못했던 전직 당대표가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냐라는 표현도 나왔었는데 친윤계 이런저런 막판 집중 견제에 대해서 이상민 전 의원 오늘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지금 친윤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이렇게 하기에는 좀 전체적인 구도나 분위기가 썩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죠. 오히려 책임 문제가 거론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색깔이 두드러진 분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예컨대 뭐 권선동 또는 이철규 이런 분들이 선뜻 나오기는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때는 대통령하고도 손잡고 잘 해낼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적당한 견제 네. 뭐 이렇게 비판 이런 걸 통해서 거리두기를 통해서 민심에 또 그것을 반영할 수도 있고 그게 정치력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 비판하면 이 사람 빼놓을 수 없죠. 홍준표 시장 주말에도 또 이재명 대표에게 날아갔다 바치는 건 아닌 거라고 했고 김기현 의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총선에서 2조 심판론으로 패배했다. 세수는 세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하는데 일단 오늘 있었던 거 최근에 이른바 한동훈 전 위원장 견제 세력 중에 친윤 그룹 말고 이른바 나윤안 해서 당권 주자들 한동훈 전 위원장 뭐 여러 견제했던 얘기 저희가 지난주에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화면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 안철수 의원이 본인 SNS에 글을 올려서 물론 졌지만 잘 싸웠다를 외치는 전당대회 더 큰 실패를 초래할 것이라는 얘기도 했지만 당대표 안 나간다고 얘기했어요? 어떤 배경이 있었던 겁니까? 네. 우선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아까 뭐 이야기했던 중간 간부가 뭐 키워줬는데 이야기를 하면 근데 그 정말 중간 간부가 대통령이 된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부장검사였습니다. 예. 부장검사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일개 부장검사를 바로 중앙지검장을 시켰잖아요. 맞아요. 원래 고검장 자리를 아예 검사장으로 내려서 시키고 바로 또 검찰총장 시켰지 않습니까? 예. 그거야말로 사실은 초고속 승진이죠. 자, 그런 면에서 지금 이철규 의원이 지금 한동훈 위원장한테 한동훈 위원장은 검사장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 간부가 아니죠. 검사장 출신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 우선 해드리고 예. 자 그리고 지금 안철수 의원이 이제 불출마 선언했는데 결국 아마 안철수 의원이 이제 뭐 새 분리를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제가 거듭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뭐 지적을 한 거지만 이제 안철수 의원 정도 되면 예. 그나마 그래도 당내의 자기 세력과 또 장래 어떤 자기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최소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안철수 의원이 정치 입문부터 지금까지 쭉 행적을 보면 예. 결국은 다 마이너스 정치를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혼자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나마 지난해는 이태규 뭐 권은희 뭐 이런 의원 정도 있었는데 이번에 보면 뭐 딱 자기 혼자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뭐 더 이상 이 대표 선거에 나설 수 있는 어떤 정책 기반이 없는 게 제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 안철수 의원이 그 요즘 표심 현실의 벽을 느꼈다. 그래서 불출마했다라고 보시죠. 제가 뭐 너무 가혹한 이야기는 모르겠지만 예. 솔직히 안철수 의원 본인 지금 지역구 당선 이외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지금 본인 관련된 지금 개파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현실적인 벽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불출마는 저는 당연히 아마 불출마 선언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남은 거는 이제 뭐 윤상현 의원은 본인이 아마 출마할 것 같고 나경원 의원의 출마인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앞으로 이제 과연 나경원 의원이 또 이번에 이제 출마해서 만약에 이게 어떤 승산 가능성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예.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에 이 그 불출마 뭐 등등 이런 것들의 어떤 트라우마가 좀 있기 때문에 마지막 결정을 어떻게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주 남았어요. 후보 등록까지. 24, 25니까 오늘이 16일이고 거의 열흘도 채 남지 않았는데 결단을 해야 될 거고. 그 구장 차장님 네. 정리를 해보면 친윤 핵심 의원들이 어대하는 당원의 모욕이라고 있고 한동훈 전 위원장 견제를 하고 있는데 그럼 대항마가 누구냐? 최근에 보면 이른바 나이 연대에서 나경원 당대표, 이철규 원내대표
뭐 나경원 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좀 불쾌한 심정을 내비치기도 했지만 그럼 결국 대항마로 나경원 의원이 뜨는 거냐? 이거 어떻게 관측하시겠습니까?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이 나경원 그 의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친윤의 세력이 좀 쪼그라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뭐 그 정권 초처럼 장제원 의원도 있었고 권성동 의원도 있었고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불렸던 분들이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다라면 당권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합을 벌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이 국민으로부터 이 지지율이 크게 하락을 했고 또 예. 총선까지 패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남아있는 앞으로 임기는 3년 가까이 남아있는데 과연 당을 제대로 이끌 만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 가운데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에 대한 관심보다 예. 거대 야당이 된 이재명 대표가 주도하는 민주당과 어떻게 맞서서 이 국정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관심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의 어떤 세력보다는 이재명 대표와 상대할 만한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여권의 어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도력 있는 정치인이 누구냐 이거에 대한 관심이 크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이 최종적으로 이 출마를 선언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희 그 언론 보도를 종합해서 그러면 친윤에게 남은 선택지가 몇 개 없다면 비윤 주자와 전략적 연대를 할 거냐, 결선 투표를 통해 반대표를 교체할 거냐.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 견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관들이 있다는 저희가 그 보도 내용을 취합을 해봤는데 여기가 흥미로워요. 만약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더라도 한동훈 전 위원장과 함께할 최고위원회를 장악해서 본격 견제하는 거 아니냐.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근데 조기현 변호사님, 이게 한동훈 전 위원장 측도 어쨌든 일부 보도를 좀 종합해 봤을 때 최고위원들 후보군, 그러니까 본인과 함께할 수 있는 이른바 러닝메이트들을 물색 중이다. 이것도 좀 맞불 작전을 한동훈 전 위원장 측에서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계속 이 얘기가 나오고 있죠. 사실 차기 지도부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3인 이상의 선출직 최고위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지난 그 이준석 대표 당시 지도부처럼 붕괴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과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할 지도부를 뽑는 게 가장 첫 번째 과제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인지도나 가능성 이런 부분을 같이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이 하마평이 있지만 사실 잘 정리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실제 국민의힘 내에서 또 보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3년이 남았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이 어떤 정치적 스탠스로 갈지 대통령과의 관계가 그다지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하는 상황에서 선뜻 한동훈 위원장과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하는 결정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 있지 않은가 해서 실제 이 가능성 있는 여러 분들 중에 결정을 하고 한동훈 위원장과 같이 정치적 운명을 하겠다는 입장까지는 아직은 나오는 것 같지는 않지만 어떤 방식이든 한동훈 위원장은 실제 지도부를 구성할 본인의 우군을 3명 이상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막판까지 계속 할 것으로 보입니다.